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대선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초접전이 계속되면서 소수 정당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과는 다른 양상을 기대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남에서 모두 5명의 광역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의 제1야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보람이 도의원이 영암 군수 선거에, 여인두 도당 사무처장이 목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의당은 다음 달 공식 후보 접수를 진행한 뒤 당원 투표를 거쳐 지방선거 출마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치러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전남 지역 지지율은 1%대에 그쳤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도 비례 1번도 여성 장애인 후보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 부분에 치중하면서 활동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명의 기초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소수 정당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나설 인사들을 지난해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출마자는 민점기 도지사 후보를 포함해 모두 23명. 시장이나 군수 후보는 내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광역 기초의원 배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례와 보성 등에서 농민 활동을 이어온 5명의 인사가 도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이들 모두가 의회에 입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목표입니다. 농민수당을 월 50만 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잡았고 여수, 순천, 광양 쪽을 중심으로 또 영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없는 행정을 강화하는 것에 한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과 진보당 등은 오늘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미완의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첫 사업을 뗀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 사업과 노무현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 사업들을 이어받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가 이달 초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발을 뗐을 뿐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본관 건물 1개만 조성된 에너지공대 건물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해야 하고 2031년까지 투자 운영비 예산으로 1조 6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무리하게 개교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던 만큼 순항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을 세계 에너지 연구의 선도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걸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라. 그죠? 여기를 활용하라. 여기를 무슨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 이후 2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역시 중요한 계속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31년까지 민간 투자와 국시비를 포함해 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개관 7년 만에 정식 임명될 만큼 전당 활성화가 아직 요원하고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였던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그럼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인수위원회하고 국회, 문체부하고 좀 협력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구 경북 부산광역단체장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은 아직 면담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 발전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급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기도 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망자 급증으로 장내 지연 사태가 이어지자 전라남도가 여수와 광양에 있는 화장시설의 이용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여수와 광양에 있는 화장시설의 이용 대상을 도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화장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화장로를 가동해 하루 평균 79건인 수용 능력을 89건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경우 화장 절차가 지연돼 3일장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기업의 대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영상 상당히 우려된다가 56.1%, 다소 우려된다 36.1% 등이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나 책임자 없이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인건비 상승과 공사비 하락,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인력관리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 사업장 축소나 종료, 고용 인력 감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고흥 해창만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의 분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는 전남 고흥군 해창만 일대. 배를 타고 다녀보니 곳곳에 숭어 등 죽은 물고기들이 눈에 띕니다. 갈대숲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갈대를 뒤집자 하얗게 배를 뒤집고 죽은 물고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해창만 인근 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갑자기 물고기가 폐사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수와 종류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발견할 때가 3월 3일, 2주, 3주 차를 지나오면서 베스, 또 블루길, 또 잉어, 붕어, 전 어종이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 분변을 세척하면서 물이 오염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창만이 철새 도래지인 탓에 분변이 패널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세척 작업은 물고기가 폐사하기 직전인 지난 2월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똥 문제가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 세척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세척을 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는 농지에서 흘러나온 잔류 농약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듈 세척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환경 영향 평가서에 담았습니다. 세척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업자의 주장에 대해 지난 60여 년간 농사를 지었어도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적은 없었다고 반발하면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태양광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남해수산연구소 등에 물고기 사체의 독극물 검사와 시료 수질 분석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반도 최남단 땅끝 해남으로 가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해남군도 접근성 개선 사업들이 제 시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임성리에서 보성으로 가는 남해안철도 해남공사 구간입니다. 해남공사 구간은 전체 공사 구간의 14%인 12km가량으로 사업비 1,498억 원이 투입돼 내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는 해남군 역사상 최초로 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등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신안군 앞해도에서 목포 율도와 달리를 거쳐 해남군 화엄면으로는 국도 77호선 미개통 구간이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저터널 한 곳과 교량 3개가 설치되고 화엄면에서 목포구 등대 해안으로는 지방도 개설 공사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해남을 통과하는 최초의 고속도로 공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인 강진 작천에서 해남 구간 37km가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5년 완공돼 해남에서 광주까지 소요 시간이 40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 발전과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이 밖에도 영암 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가 올해 11월 완공 예정이고 해남읍에서 대흥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 오는 2027년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등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오늘부터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경도 연륙교 시 분담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합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부터 30일까지 7일간 1조 6,34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